안녕하세요. 어 22학년도 대비 수업 지도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자료를 지금 나눠 드렸는데요. 확인 좀 해 볼까요? 자, 우리 부산 대구 수강생들도 확인해 보세요. 2차 시험 시간 배점에 대한 거가 있을 거예요. 한 8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거고요. 그리고 인제 예시 문제라고 해서 22학년 대비 수업 지도안 문제 한 장짜리, 그죠? 그거 하고 답지 양식이라고 빈 답지 양식까지 받으셨나요? 네. 요게 인제 수업 지도안 양식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현재는 세부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제 경기도 반들은 경기도가 인제 일반 지역하고 다른 게 집단 토의하고, 그리고 인제 수업 나눔이라는 게 있어요. 고거에 대해서 인제 관련 자료를 다시 나눠 드렸고요. 일단 개요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네. 우리 처음 보네요. 시험 끝나고. 네. 수고하셨어요. 시험 보느라고. 매년 그런데 문제를 딱 처음 받았을 때 느낌은 대체로 인제 반갑고 평이하고 쉬워서 잘 본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인제 집에 가서 한 2-3 일이 지나서 인제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그런 분석 답들을 확인하면서 점점 이제 점수가 깎이는 거를 확인을 해서, 이 시점 되면은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은 시점입니다. 특히 시험 끝나고 일주일까지 굉장히 많은 방황들을 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뭐 내성적으로 1 차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고, 제가 아무리 매년 예단하지 말라고 관련 안내글들을 올려도 사람 심정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함, 그래서 인제 일종의 약간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뭘 할지. 그래서 인제 시작도 못 하고 2차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어 저도 문제를 봤는데 그 매년 비슷해요. 제가 올해 시험 보기 전에 작년하고 아마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 1차 컷이 작년처럼 40, 전공 미술만 40 중반대 정도가 또 되지 않을까 했는데, 처음 문제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처럼 제가 냈던 문제들과 강조했던 것들이 많이 나와서 '잘 봤겠다.' 싶어서 인제 일단은 그런 대략적인 소감을 가졌는데, 인제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것들, 특히 기입형들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점수가 어떻게 될지, 근데 사실 답들이 되게 애매해서요. 그 애매한 답들도 실제 모범 답안에 있는 채점위원들 손에 있는 답지에 있는 그 내용이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뭐 다른 데서 돌아다니는 답들이 있다면 그게 100% 확정적인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매년 보면 그게 아닌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인제 곧 해설 강의를 할 거예요.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 요구 파악을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제 여러분들이 인제 1차 합격자 발표하는 그날 손에 드는 그 점수가 인제 가장 정확할 텐데, 그게 실제 내가 분석을 잘해서 그 점수를 지금 예측을 잘해서 거의 근사치로 그 점수를 지금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서 '나는 이 점수를 받았어.'라고 한다 한들, 이게 과연 내가 응시한 그 지역에 또 합격 커트라인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또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요.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제 그동안 공부한 노력을 믿고 2차 준비를 해 나가라. 왜냐하면 인제 2 차가 1 차에 비해서는 좀 쉬워요. 1 차에 비해서는. 그런데 2차 점수도 생각 외로 실기도 그렇고 지금 저하고 하는 요 수업 실현 지도안에서도 그렇고 점수가 좀 많이 갈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일단 저하고 할 것들이 뭔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2차 준비가 1 차에 비해서 인제 어떤 대비를 가져가야 되는지, 1 차하고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년 합격하신 분들이 공부를 해 왔던 효과적인 방식에 대해서 인제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하고 하는 거는, 요거 2 개는 저하고 필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제 제가 기초적인 내용들은 빨리 건너뛸게요. 2차 시험 뭐 보는지 아시죠? 수업 실현 지도안. 보통 이제 20 점, 10 점이 평균적이고, 인제 각 지역별로 여러분들이 응시한 그 지역의 작년도 시험을 꼭 확인을 하시고,
올해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업 실현과 지도안, 그리고 면접이 있죠. 이제 요 면접이 이름이 일반적인 면접이라서 이 면접이 이제 보통 30점에서 4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실기입니다. 그죠? 이제 제가 예전에는 실기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손을 떼고, 2차에서는 제가 이것만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제 이거는 별도로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면접은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그 면접 아니에요. 일반 면접입니다. 그래서 4-5문제를 면접관 앞에서 답을 하는 그거. 요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2가지 방식이 있어요. 공부를 할 때. 일단 다른 강의를 듣는 거예요. 면접 강의 있죠. 일반 면접 강의. 뭐 지금 보시면 이제 특히 좀 많이 듣는 혹은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강의들을 듣는 방법이 하나 있고, 스터디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2개를 다 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이 많이 되니까 저는 얘보다는 철저하게 스터디를 통해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좀 그 노력을 하면 그 관련 자료나 내용들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그 면접에서 중시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그런 유의점, 요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게 그 시험 문제 뭐가 나옵니다라고 질문을 하지는 않아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스터디를 통해서 예상 질문들을 추리고, 스터디라는 거는 이제 보통 3에서 4명으로 짤 텐데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발표자가 되고 3분이서 즉답 면접을 바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이제 자신 있게 답하는, 이렇게 이제 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에서 실제 점수를 받는 분들 잘 보시면 그 면접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 이거보다 얼마나 발표를 자신 있게 잘 하느냐에 대한 자신감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마스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가 그래서 면접하고 수업 실현에서 고득점을 받는 분들은 그냥 뻔뻔할 정도로 자신 있게 발표를 잘 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약간 좀 손이 오글오글 거릴 정도로 막 수업 실현할 때 막 발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고득점이었어요. 거의 만점에 가깝게. 근데 이제 막 너무 얼어가지고요. 요 다음 내용이 정확해야 되는데라는 부담감으로 발표를 굉장히 좀 경직되게 하시는 분? 그러면 이제 그게 표정과 말투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강점이 크다. 내용이 정확하더라도. 알겠죠? 근데 작년부터 변수가 생겼죠. 여러분들 얼굴에 반을 이제 가리고 시험을 보니까 이제 웃는 표정은 안 보여요. 눈 밖에는. 그리고 목소리, 말투, 억양. 그래서 사실 제가 재작년까지는 그 수업 실현하고 면접에서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식이 우리 승무원 시험 보는 분들 연습할 때처럼, 승무원 학원 가면 그런 거 시키거든요. 볼펜 입에 물고 거울 보면서 말하는 연습 있죠. 그러면 이제 웃을 수 있단 말이야. 저도 그걸 시켰거든요. 근데 올해는 할 필요가 없게 됐네요. 그죠? 그래서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목소리 톤, 억양, 그리고 이제 어떤 호흡, 이런 것들은 보이니까, 들리니까 그런 걸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만큼은, 스터디를 통해서 예상 문제를 좀 많이 추리고, 그거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훈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 3회에서 4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학원을 다니다가 남는 짜투리 시간에 이제 모여서, 뭐,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할수록 좋은데, 어쨌든 내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하는,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 해당 예상 질문들은 또 그 지역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하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연습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일반 학교 선생님들이면 꼭 대응을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미술 교사로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추리세요. 그래서 발표를 좀 실전처럼 하는 게 중요하다. 실기는 이제 제가 번외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열심히 하실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저하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각 지역에서 면접 점수 총 100점이죠. 100점에서 이제 면접, 실기. 그리고 어떤 지역은 또 지도안 안 보는 데가 있죠. 그죠? 지도안 안 보는 데는 이제 실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에 따른 각각의 배점들을 꼭 변동이 없는지, 제가 이제 작년까지에 대한 토대를 바탕으로 하니까 혹시라도 개별적으로 이제 그 시도교육청에서 변동이 있으면 미리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변동이 없으면 작년 시험하고 유사하게 갈 거다라는 걸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결하셔야 되니까 면접에 대한 대비는 스터디로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하고는 요거 두 개를 갈 텐데, 수업 실현하고 지도안이 제가 이제 매년 해보면 여러분들이 1차 시험 준비를 하면서 학습 지도안 문제를 우리는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편안하게 잘 쓸 줄 알았더니 막상 또 잘 못 쓰더라라는 걸 제가 매년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도안 같은 경우는 좀 잘 받는 분들이 이제 9점대 이상, 10점 만점에 받는데 평균 의외로 좀 많이 깎여요. 한 6, 7점대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 합격에는 소수점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시험에 무엇이든 좀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거 지도안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매주 첨삭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첨삭이 모의고사처럼 집에 가져가서 하는 첨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희 앞에서 발표를 할 때 그 자리에서 이제 지도안을 제출하고 발표하는 동안 제가 바로 즉석 채점을 해요. 첨삭. 그래서 이제 그날 바로 나눠주는 식으로 하고요. 매주 이제 실험 발표를 하는데, 그래봤자 이제 오늘은 발표가 아니니까 다음 주부터 하면은 사실 4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1차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나서 기간이 2주가 또 있어요. 이제 그때는 제가 또 추가반을 또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때까지 중에 여러분들 중에 붙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테니까 반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끊어서 가기 때문에 어쨌든 매주 발표인데 저하고는 4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요. 5강 중에 오늘은 첫 강이고, 오늘은 이제 수업 지도안 쓰는 방법, 발표 요령 같은 걸 설명을 할 거고, 역대 기출문제에 대해서 이제 파트를 나눠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주 발표 횟수가 사실은 적어요. 그럼 이거 역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느냐? 역시 스터디로. 알겠죠? 그래서 스터디가 2차는 저는 거의 필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또 공간 빌리는 게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애매하기 때문에 좀 발표를 스터디실 혹은 뭐 빈 교실 혹은 어디 뭐 조용한 카페 등등 어디든 괜찮으니까 많은 실전 입으로 내뱉는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웅얼웅얼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스터디원들은 또 나중에 친해지면 그냥 편안해지거든요. 가급적이면 모르는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걸 또 추천을 드립니다. 응? 그러려면 이제 집에 식구들, 좀 나랑 좀 안 친한 친구라도 앞에 두고 발표하는 연습, 그런 것들 하시고, 처음에는 이것도 역시 또 혼자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은 쫄아가지고 다음 주부터 안 오세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발표를 강제를 안 하고, 일단은 하는 거 원칙인데, 정말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안 시킬게요. 근데 이거 시험장 가서 발표할 거니까 어차피 당하는 거 그냥 제 앞에서 당하는 게 나아요. 저는 이제 지적을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발표를 집에서 매일매일 제가 이거 어떻게 연습하는지에 대한 요령도 알려드릴 거예요. 무조건 집에서 1시간씩 30분씩 발표하는 얘기가 아니라 동기유발할 때 나오는 멘트들이 있어요. 감상할 때 잘 나오는 멘트가 있고, 여러분들은 꼭 순회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조별로 가서 교사하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파트별로 연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짤막짤막하게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멘트, 그리고 이제 교사다운 용어들, 너무 지나치게 좀 이게 덜 교사스러운 그런 사적인 단어들 말고요. 조금 더 품이 있으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좀 친감이 있는 이런 말투와 용어들을 좀 쓰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연습하는 것들을 좀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저하고는 이제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경기도가 발표가 15분이죠. 그리고 경기도는 발표 후 수업 나눔이 10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5분 발표를 하고 지도안 작성 없이 발표를 하고서 이제 잠시 대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감독관이니까 면접관이니까 제가 앞에 서서 즉석 질문을 3개를 던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상을 미리 해와야 되겠지만
예상 못하는 답들도 이 자리에서 서서 그 자리에서 바로 즉석으로 뭐 말을 지어내든 연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수업 실현 자체는 15분밖에 안 돼서 뭐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점수 차이가 크진 않은데 면접 그 수업 나눔 있죠. 수업 나눔에서 이제 좀 이게 발표를 평상시에 많이 안 해봐서 그렇겠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발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자기가 발표한 그 수업에 대한 걸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는 좀 미리 미리미리 수업 실현을 직접 발표하기 전이라도 지도안이 먼저 나가니까 그때 내가 이런 거 묻겠구나 하고 미리 좀 연습을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또 평상시에 또 미리 우리가 미술과 수업 그러면 사실 표현 아니면 감상이거든요, 대부분. 거기에 대한 것들을 추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대응을 좀 해놓는 게 좋다라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경기도는 이렇게 이제 합쳐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제가 형식 이제 시간 같은 거 재고 형식 이제 발표할 때 수업 나누면 첫 번째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멘트가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것들 지켜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분들은 그냥 이제 수업 실현 20분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 실현 전에 지도안 작성을 1시간 동안 할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본 수업은 11시지만 여러분들이 10시에 오셔서 1시간 동안 우리 모의고사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수업 지도안 시험을 1시간 동안 보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올해는 조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서 받아서 우리 한 달 동안은 당분간 여기서 하니까 문제집 받아서 올라와서 여기서 1시간 딱 시간 재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재서 딱 끝나면 이제 손을 놓으시고 물론 그때 제가 오겠죠. 그 전에 제출을 하는 형식으로 할 거고요. 그 수업 지도나 그 실현은 이제 제가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맞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도안은 저희가 일반 우리 1차 시험 볼 때하고 똑같아요. 얘는 서술형이에요. 기입형이 아니라. 근데 최근 문제들은요. 기입형도 같이 넣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7차 교육과정 새롭게 제시한 교수법 4가지 있죠. 직접 교수, 반응 중심, 창의적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거의 매년 나오고 있어서 그게 완전 필수가 돼버렸는데 이제 거기에서 가로 뚫기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디귿에는 이제 단계 가로를 쳐놔요. 그럼 그거를 쓰셔야 돼요. 응? 아이디어 심화 이런 식으로. 그럼 그런 거는 기입형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교사의 활동 혹은 학생의 활동 해가지고 이제 전체를 밑줄 빈칸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서술형을 쓰는 거고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요. 형식, 글씨, 양 이게 제가 그 문제풀이반 첨삭할 때하고 똑같아요. 글씨체 또박또박 그리고 시제 같은 거 요구 조건에 맞추어서 어미를 시제를 맞춰주셔야 돼요. 씁니다로 끝나면은 씁니다를 하시고 질문하라 그러면은 뭐뭐 했나요? 라고 질문하셔야 되고 요구 조건이 또 나가요. 얘도. 그래서 이제 요구 조건에 발문 3가지 이렇게 나오면은 꼭 어미를 질문 형식의 물음표 형식으로 쓰고요. 교사의 활동 3가지 하면은 교사 활동을 써야지 학생 활동을 또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요구 조건을 지키면 쓰는 것들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지켜주셔야 되는데 요 양은 이제 구체성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도안이 그냥 오늘은 제가 이제 첫 강의라서 빈 양식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실전에서는 여기 중에 일부가 채워져 나갑니다. 그럼 그걸 보고 요 형식과 요 정도 구체성으로 쓰면 되는구나라고 이제 파악하는 것도 여러분들 몫이에요. 요구 파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예전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최근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시작이 왔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 설명드리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는 요 형식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채점할 때 첨삭하면서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실현이고요. 오늘 제가 이제 단계별로 도입부터 표현 그리고 이제 정리 감상까지 꼭 해야 되는 필수 그 실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과제 같은 것들을 드릴 거예요. 이제 다음 주까지 오면서 이제 연습해서 해와야 될 것들 주로 멘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도입 전개 정리를 다 써라라고 안 나와요. 도입만 발표하라. 혹은 이제 표현의 전개만 발표하라.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첫 시작을 수업 시간 발표하라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자, 반장, 인사 1번, 2번 이걸 혁신적으로 넣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요즘 안 해요. 절대. 했다고 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발표가 이미 수업 중간에 표현해서 이제 아이들 스케치해야 되는 과정부터 해야 되는데 또 아무 생각 없이 자, 우리 슬라이드 볼까요? 하면서 동기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첫 시작에 긴장해서 그런데 이제 첫 멘트를 각 그 파트별로 내가 미리 정해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좀 뻔한 멘트 말고, 좀 나만의 독창적인 거? 동기유발을 만약에 먼저 동기유발부터 해야 되는 단계면은 동기유발하는 방식 많잖아요. 학생들에게 이제 다양한 흥미 있었던 일을 좀 발표하게 하는 건데 그때 너무 뻔한 식상한 그런 멘트 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일 때 멘트와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은 아니죠. 여러분들 교사니까 학생들이 발표하는 멘트를 구상해서 우리 영희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전달해주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교사지만 그 채점하시는 분이 세 분이 앉아 계실 텐데 감독관이 아마 지금 여기서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정도 테이블에 앉아 있을 거예요. 거리가. 그죠? 이렇게 앉아 있을 텐데 세 분에서 많게는 다섯 분이 앉아 계세요. 다 역할 분담이 돼 있어서 한 분은 굉장히 인상을 쓰고 환한 듯 앉아 있고요. 한 분은 그냥 뭐 잡지나 책 같은 거 보고 있을 거예요. 수첩에 뭐 끄적끄적 하거나. 그리고 한 분은 계속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시선이 싱글싱글 하거나 그런 또 친절하신 분이 계시고 다 다른데 그 중에 나를 가장 부담을 주시는 분은 그 인상 쓰시는 그분들이요. 한 두어 분이 계신데 계속 발표를 하다가 그분들 눈 마주치면 나는 순간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망가집니다. 그냥 그날 딱 인사하고 들어가서 저 뒤에 이제 문 열어주고 초침 시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다섯 분 외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냥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혼자 아무도 없는 깜깜한 공간에 와서 그냥 마임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발표하고 나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절대 이분들의 어떤 지시를 기다리거나 눈빛과 어떤 행동에 당황하거나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냥 얘네들은 그냥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시고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격이 다르고 외향성이 있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없이 많은 연습만이 이제 길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거에 대한 어떤 이 시험이 이제 어디부턴가의 조건에 따라서 이제 첫 멘트 꺼내는 연습도 제가 이제 좀 정해 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양념을 좀 더해서 자신만의 것을 좀 다른 좀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개요는 이렇고 이제 수업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수업 끝나면 제 카페에 제가 이제 오늘 그 정해드린다고 해서 이제 수업 끝나면 남으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카페에 적지는 못했는데 이제 조가 필요하신 분들은 수업 끝나고 남으시면 되고요. 우리 부산하고 대구 수강생들은 제가 이제 거기 설명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수업 끝나면 제가 별도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이 첫 주라서 저한테 아직 2차를 할지 못할지 뭐 결정을 못해서 오늘 거는 인강으로 듣고 다음 주부터 오겠다 하신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결정을 아직 못하신 분들이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조는 제가 다음 주에도 추가로 나눠드리긴 하겠지만 오늘부터 이제 좀 조를 나눠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걸 할 것인지 횟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장소를 어디서 할 것인지 등등 정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제가 드릴 겁니다. 자, 다음 주부터 오시면 일단 10시에 지도안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오면 10시부터 이제 본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실기를 또 하죠. 지금 2차
실기에 대한 제한, 작년에는 갑자기 또 확산되는 바람에 학원이 아예 못했어요. 올해는 어떤가? 가요? 지금 추위가 또 심각하게 또 오르고 있어서 잘 보시고, 어쨌든 보통 실기 학원이 지금 1시부터 하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맞추려면 사실 이게, 인원 제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발표까지 하고 그러려면. 근데 어쩔 수 없이 실기 수업 시간에 아마 넘어가서 가시기도 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시험 보는 거에 대한 해설을 이 본 수업에서 해설까지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추가 자료 해설이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는 저는 이제 실기를 지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본 수업은 여러분들 10시 오셔가지고 1시간 수업 지도한 시험 보고 11시부터 제가 이제 본 수업을 하는데 이 중에는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거 실현 발표와 그리고 제가 이거 오늘 시험에 대한 답지 나눠드리고 해설하는 거 그리고 개별적으로 발표할 때 여러분들 발표에 따라서 제가 이제 조언 그리고 발표를 듣고 점수 매겨드리고 하는 것들 아까 시험 본 거 첨삭을 바로 이제 해서 나눠드리는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 자료 해설에는 이제 제가 오늘 역대 기출문제 중에 팀을 1, 2, 3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아서. 왜냐면 지금 올해가 이제 22학년도인데 작년 21년까지 13년부터 지금 문제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안 할 수는 없다가 아니지.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기본인데 이렇게 해서 끝날 시간이 보통 제가 하고 그 시간 안내표에는 이제 3시나 4시로 다 받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까지 다 듣고 가시면은 당연히 실기하고는 못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일단 제가 첫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발표 시간을 정해드릴 겁니다. 발표 시간은 순번을 정해서 추첨으로 우리 여기 지금 와 계시지만 이 중에 다시 또 일요일 반하고 주말 반하고 이제 평일반 아니니까 주말반 같은 경우는 실기학원 지장이 없죠. 주말에도 해요? 가야 돼요 또? 예. 그러면 평일반, 주말반 다 그렇게 알고 오시면 제가 발표 순서를 정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 순번에 맞춰서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들어와서 발표를 하시는 거야. 먼저 발표하신 분은 이분이 허락하면은 앉아서 그 발표한 거를 볼 수 있고 저는 혼자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나가 계셔야 돼요. 발표를 하는 동안에. 그리고 자기가 발표한 영상은 지금 핸드폰으로 전부 다 개인 촬영을 해도 괜찮으니까 촬영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면 이제 그 선발이 아니면 찍을 수 있는 그 거치대를 좀 준비하시면 좋겠죠.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 하실 분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스터디 조원이 같이 앉아서 이제 찍어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대신 이제 발표하기 전에는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표에 대한 지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는 문제 조건 해석을 대부분 다 엉뚱하게 하신 거야. 그럼 저는 그거를 발표할 때 지적을 해드릴 텐데 아직 발표 순번이 아닌 분이 같은 조언이라고 찍어드리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들으면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실전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표를 하신 분은 다른 사람 발표를 허락하에 들을 수는 있으나 자기 순번이 아닌데 먼저 들을 수는 없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발표 순서 추천을 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임의로 정할 텐데 어떤 날은 자기가 1번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1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니까 그죠? 이제 오늘 수업에 대한 문제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나눠서 해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럼 아마 한 12시 정도부터 이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이제 어떤 날은 자기가 1번이면은 1번 발표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은 이제 그냥 바로 가셔도 돼요. 그날. 대신 이제 이 그 시험에 대한 해설지 답지는 제가 나눠드리고 그거 전체에 대한 설명을 못 듣죠. 대신 제가 이제 답지는 드릴 테니까 그리고 첨삭을 해드릴 테니까 제가 뭘 틀린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인강으로 듣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부산 대구 수강생들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정식으로
요 오늘 수업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설은 이제 다 발표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까지 듣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끝까지 계시면 됩니다만, 이제 실기 때문에 먼저 가야 된다 하실 때는 이제 그런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첨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저번에, 그러니까 이전에 앞번호에서 했어요. 보통 앞번호는 이제 1, 2, 3번 정도. 그럼 요거는 이제 제가 바꿔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뒷번호 했던 분들이 앞번호를 고르게 하고, 이렇게 좀 형평성 있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어쨌든 수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우리는, 그리고 지금 요 수업은 정식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배고프지 않도록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큰 개요는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 나머지는 이제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본시 수업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요 문제 방식에 대해서, 그 수업 방식에 대해서 질문 없으시죠? 알겠죠? 네. 그러면 제가 바로 본 수업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